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목동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으로 2년 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저희 딸이 말기암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전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고 뒤늦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 같던 믿었던 사위놈이 저희 딸이 살아있는 동안 저 모르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말기에 암에 걸려 오늘 내일하는 저희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지요. 그로 인해 저희 딸은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야 했고요.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딸을 대신해 피눈물 나는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희 딸이 제 곁을 떠난 건 정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어느 날부터인가 컨디션이 안 좋다면서 병원에 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던 거죠. 이미 딸아이의 병명을 알았을 때는 손쓰기 너무 늦은 후였던 거죠. 이미 남편을 몇 년 전에 떠나보낸 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희 딸까지 아프게 되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딸을 잘 지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저희 딸은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고요. 게다가 저희 사위가 저희 딸이 떠날 때까지 많이 배려를 해줬거든요. 저희 사위는 치과 의사였는데 저희 딸이 마지막은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제 딸이 떠날 때까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만큼 사위도 저희 딸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직도 사위가 저희 딸 장례식장에서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위는 딸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저보다 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보 가지마. 나만 두고 가지마. 나도 데려가. 박서방 정신 차려. 새끼 일은 나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자네까지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사위는 제 딸이 떠나고도 있기가 힘들었는지 저에게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고 찾아왔습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그러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 돼 보이는지 제가 먼저 사위를 놓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는 저희 딸이 떠나고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코다리찜 맛집 알아놨는데 모시고 갈까요? 아니면 우리 지에 있는 납골당에 다시 한번 다녀올까요? 박서방, 그만하면 됐어. 이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 떠난 지도 반년이나 지났고 이젠 박서방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딸은 그만 있고 박서방도 자네 인생 찾아가. 앞으로는 나도 우리 딸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테니까. 앞으로는 자네가 연락해도 전화 안 받아줄 거고 우리 집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건강하게 잘 살게나. 그 이후 저는 정말로 사위와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부득이하게 필요한 일이 아니면 연락을 안 하게 되었죠. 하지만 자식을 떠나보내고 사람이 마음을 잡기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살아갈 때쯤 되자 저희 딸이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였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김장이란 걸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막상 김치를 담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사위 말이에요. 제가 먼저 잊고 살라며 사위와 인연을 끊긴 했지만 사위가 제가 한 김장김치를 유독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위가 좋아하는 김장김치를 내서 한번 찾아가 보자 싶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꼭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우리 딸 떠나고 2년 동안 무탈하게 잘 살았는지 확인도 하고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라면 저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자 싶었어요. 그래서 전 김장김치를 한 통 싸들고 사위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위는 저희 딸이 떠난 후에도 계속해 저희 딸과 살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주말이라 사위가 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위가 집에 없다면 편지와 함께 김장김치라도 집 앞에 놓고 오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위를 만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몰라요. 전 사위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배를 눌렀죠. 하지만 저는 전혀 상상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인터폰으로 사위가 아닌 어느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누구세요? 아유, 죄송한데 여기 박재영 씨 집 아닌가요? 맞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사위보다도 한참이나 어려 보이는 한 젊은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묻더라고요. 할머니는 누구신데 저희 남편을 찾으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남편이요? 젊은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사위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러자 사위가 현관 앞으로 나왔고 제 모습을 보더니 아주 깜짝 놀라 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를 어떻게... 나는 그냥 박서방 자네가 내가 했던 김장김치를 좋아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김치도 전해줄 겸 왔던 건데 아무튼 난 신경 쓰지 말고 잘 살게나. 그때 저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제가 한 김장김치만 건네주며 재빨리 사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전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사위가 벌써 재혼을 했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딸을 보내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사람이니 아직도 제 딸을 못 잊고 혼자 지내고 있을 거라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을 잊고 벌써 새장가를 들었을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건 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어쩌면 잘된 일이라 여겼습니다. 사위지만 제가 자식처럼 생각했던 사람이고 사위라도 제 딸을 잊고 행복하게 살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엄청난 진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 1303호 치과의사 한다는 집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진짜 낯짝도 두껍다. 나는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그러게 그 인간 지 마누라 죽고 바로 젊은 년 데려와서 살았지? 하준이 엄마가 바로 그 옆집 살잖아. 그 치과 의사란 놈이 지 마누라 암 걸려 죽게 생겼는데도 자기 병원 간호사랑 바람나서 정신 못 차리고 매일 바람 피우고 다녔다고 하더라. 그래서 1303호 여자가 호스피스 병원 들어가기 전까지 밤마다 싸우는 소리 들리고 장난도 아니었대. 진짜 짐승놈이 따로 없네.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아파서 다 죽게 생겼는데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것도 자기 병원 간호사랑. 그래놓고 아직도 이 아파트에서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미 아파트에 소문 다 났는데 그 인간은 사람들 눈도 안 무섭나 봐. 그런 걸 아는 인간이면 아픈 마누라 두고 바람을 피웠겠어? 죽은 사람만 안 된 거지 뭐. 저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숨 쉬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제 손이 벌벌 떨리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여자들이 말한 그 치과 의사가 바로 제 사위였던 겁니다. 사위놈이 제 딸이 살아있을 때 아픈 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딸이 떠나기 전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해준 사위를 보며 고맙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죠. 바람을 피워 제 딸과 사이가 안 좋은 데다 제 딸이 곁에 없어야 상간녀를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제 앞에서는 세상 더없이 착한 남편 연기를 하면서요. 저는 그날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냥 계속 미친 사람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 아픈 딸이 사유에게 저 모르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픈 자식이 그렇게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떠나보냈다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 제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아픈 내 새끼 가슴 썩어 나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내 새끼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르고 속도 없이 편하게 살았어.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죽일 년이라고. 그런 원수놈의 자식 입에 김치를 쳐넣어 주겠다고 직접 싸들고 찾아갔으니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제 딸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을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이놈 집에 찾아갔을 때는 경황이 없어 몰랐었는데 재혼한 부인이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가 싶었더니 사이놈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던 것이었죠. 저도 사이놈 치과에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아파서 죽는 순간까지 제 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이놈도 그리고 같이 바람 피운 그 간호사라는 년도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 원한을 풀어주며 어떻게 복수를 해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딸과 친하게 지냈던 딸의 친구를 연락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 모르게 알고 있던 사실이 있나 묻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딸의 친구를 만나서 듣게 된 내용은 기가 막힌 것들이었죠. 정미야, 그동안 잘 지냈니? 우리 딸 떠나고 나서 오랜만에 보네. 안녕하세요,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정미야, 내가 우리 딸 떠나고 최근에 모르던 사실을 알게 돼서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줬으면 좋겠구나. 아줌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지혜 살아있을 때 박서방 그놈이 자기 병원 간호사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맞지? 그것 때문에 우리 지혜 마음고생하다가 떠난 거 맞는 거지?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아줌마, 사실은 그 나쁜 놈이 지혜 말기 암 환자라는 거 뻔히 아픈 거 알면서도 몰래 바람 피웠었어요. 그러다가 걸리니까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랑 지혜랑 같이 따지니까 지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미리 사람 좀 만나는 게 뭐 어떠냐면서 지혜 죽으면 자기도 같이 살 사람 정도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만나서 연애도 하면서 정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고요. 뭐라고? 그 죽일 놈이 우리 지혜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기에 아줌마한테 사실대로 말하자고 하니까 지혜가 그러지 말라고 자기 아파서 아줌마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자기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라도 만나서 아줌마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아줌마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 죽일 년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들 전부 제대로 망하는 꼴 보고 죽을 거라고. 에이, 불쌍한 내 딸, 불쌍한 내 새끼. 아줌마, 그런데 혹시 지혜 핸드폰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딸 핸드폰? 네. 사실 지혜가 죽기 전에 그놈이랑 이혼하려고 핸드폰에 증거 자료들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몸도 힘들고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낀 건지 아줌마랑 있는 시간 낭비하기 싫다면서 다 포기하고 관뒀었거든요. 지혜 핸드폰 잘 찾아보시면 어쩌면 그 나쁜 놈 바람 피운 증거 자료들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자료들 찾는다고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요. 딸의 친구 말에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딸의 핸드폰을 켰습니다. 저희 딸이 보고 싶을 때마다 딸의 핸드폰을 켜서 이것저것 찾아보았지만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서 보안 폴더 하나를 발견했던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안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딸의 생일이며 결혼기념일이며 아무리 쳐봐도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생일 날짜를 누르니 딸의 보안 폴더를 열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위놈이 젊은 간호사랑 바람 피우면서 찍었던 증거 사진들이 잔뜩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위놈과 딸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는데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어떻게 날 두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날 두고 그 어린 병원 간호사랑 바람을 피울 수 있냐고. 왜긴 사랑해서 그랬다. 뭐 어쩔래? 뭐? 유부남이 그것도 아파서 다 죽어가는 마누라 앞에서 넌 그게 할 소리냐? 그래서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사람 감정이 어디 마음대로 돼? 그리고 어차피 당신 곧 죽을 사람 아니야? 떠날 사람은 떠날 사람이고 산 사람만이라도 살아야지 않겠냐고. 당신 죽고 만나나 미리 만나나 무슨 차이가 난다고 일이 유난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니? 나 아직 살아있고 그러면 사람이 지킬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바람 피운 놈이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큰 소리인데.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넌 언제 죽냐? 빨리 확 죽어버려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게. 너 어디 두고 봐. 내가 죽어서도 네가 한 짓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저승에 가서도 두고두고 네가 나한테 했던 못된 짓들 전부 갚아줄 거야.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저희 딸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사이놈의 목소리에 제 가슴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이놈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죠. 아픈 제 딸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려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 온몸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것은 다른 것이었죠. 보안 폴더 안에 제 딸이 저에게 남긴 음성 파일이 있었던 겁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박서방 그놈이 나 몰래 바람 피웠어. 그것도 자기 병원 간호사랑. 어떻게 날 두고 이럴 수 있어?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비밀로 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엄마, 만약에 엄마가 지금 녹음한 내 목소리를 듣는다면 나 대신 박서방 그놈 좀 꼭 복수해줘.
엄마한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어차피 사위놈에게 복수할 생각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든 기필코 저희 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요. 사위놈이며 사위놈이랑 바람 피운 간호사며 제대로 인생을 끝장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있었고요. 사실 사위놈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사위놈의 치과가 있는 건물도 전부 제 것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남긴 것으로 치과는 보증금 없이 싼 임대료만 받고 계속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저희 딸에게 너무 잘해 그것만 보고 해주었던 것들로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사위놈에게 저희 딸과 살던 집도 증여해주면서 건물도 정리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 치과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착한 줄만 알았던 사위놈이 알고 보니 악마나 다를 바 없는 놈으로 제 뒤에서 저희 딸을 배신하며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기암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저희 딸에게 말이에요. 지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딸 대신 꼭 복수해 줄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든 그것들 망하는 거 보고 말 거야.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만큼 엄마가 그것들 눈에 꼭 피눈물 나게 해줄게. 그리고 저는 바로 사위놈과 사위놈 상간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위놈이랑 사위놈 상간녀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을 아주 많이 졌더라고요. 그것도 은행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이란 돈은 전부 끌어쓴 것 같았죠. 그래서 사위놈이며 사위놈 상간녀며 돈 없는 걸 잘만 이용하면 제대로 혼쭐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후 사위놈을 만나자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되었죠. 우리 딸 죽고 나서도 사위놈은 즐겁게 아주 잘 살았는지 얼굴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박서방,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그날 갑자기 집에 찾아가서 많이 놀랐지? 많이 놀라긴요. 어머님이야말로 그날 저희 처 보고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갑자기 제 집사람이라며 저희 집에서 나와서요. 사실 지혜 떠나고 힘들어서 제가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의 집사람이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결심하게 된 거고요. 결혼까지 했으면서 진작 알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내가 먼저 지혜 있고 살라고 박서방한테 말했는걸. 우리 지혜 두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우리 딸 떠나고 만난 건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박서방한테 뭐라고 하겠어. 지 마누라가 아프든 안 아프든 제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운 것들이 죽일 잡놈들인 거지. 박서방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잖아. 만약 그랬다면 내가 박서방을 가만뒀을 리도 없고. 안 그래? 그럼요. 감히 자기 아내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장모님, 오늘 저는 갑자기 왜 보자고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일신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암이라고 하지 뭔가. 아무래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데 자네도 알지? 내가 우리 지혜 말고 자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내 재산 물려받을 사람 없는 거.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 재산을 내가 지인 중에 나한테 가장 잘한 사람에게 물려주려고 하네. 그래서 그 사실 알려주려고 자네 집도 찾아간 거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만약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한테 잘하면 저한테 어머님 재산 물려줄 수 있다는 그 말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려고 저희 집에도 찾아왔던 거고요? 그렇지. 박서방 역시 의사라 그런지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내 말도 금방 잘 알아듣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진심으로 잘해드릴 사람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제가 어머님 세상 떠나실 때까지 옆에서 돌봐드리면서 잘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병수발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제가 지금 재혼을 하긴 했지만 저 아직 지혜 못 잊고 사랑하고 있고 한 번 사위는 영원한 사위잖아요. 제가 어머님 가시는 날까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래 박서방, 나는 자네만 믿겠네. 예 어머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 제 전 재산을 사위놈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에 사위놈은 제 말이 진짜인지 알고 아주 신이 나서 좋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위놈과 사위놈 상간녀를 혼내주기 위한 저의 함정인지도 모른 채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위놈은 치과 문도 닫고 저를 돌보겠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어머님 병간하려고 이 박서방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처도 어머님 이야기 듣더니 같이 돌봐드리고 싶다면서 찾아왔어요. 앞으로는 매일 저희가 와서 어머님 식사도 챙겨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다 할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위놈과 사위놈 상간녀를 향한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죠. 자기 처라며 저희 딸을 죽기 전부터 만나왔던 상간녀를 데리고 온 사위놈을 보며 둘 다 아주 제대로 아작을 내주자 싶었죠. 그리고 그 일은 제가 밥 먹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제 처가 어머님 드시라고 한우 소고기 사다가 묵국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어르신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세요. 지금 이따위를 국이라고 끓였어? 박서방 이제 보니 나한테 차라려고 자네 처 데려온 게 아니고 나 골탕 먹이려고 데리고 온 거지? 아니면 박서방 마누라라는 것이 이런 그지 같은 국을 나 먹으라고 끓여줬겠어? 이런 건 개도 안 먹겠네. 이상하다. 제 입맛에는 맛있는데 어머님 입맛에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맛있다고? 자네 지금 나 놀리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서 자네 마누라라고 편드는 거야? 이런 식이면 나도 내 재산 물려줄 때 자네 생각해보기로 한 거 다시 취소할 수밖에 없어. 정말 그러길 원하는 거야?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먹어보니 정말 맛이 이상하네요. 당신 우리 어머니께 이게 뭐하는 짓이야? 국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얼른 어머니께 사과하고 국 제대로 다시 끓여온다고 해. 얼른! 사이놈의 말에 사이놈 상간녀는 제대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이면 제 재산을 사이놈에게 줄 수 없다는 말에 사위놈 상간녀는 찍소리도 못하고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국 다시 제대로 잘 끓여올게요. 박서방도 사람 보는 눈도 없지. 어디서 저런 개뼈다귀 같은 것을 아느라고 얻어서. 박서방 차내도 정말 딱하네. 자고로 아내를 잘 얻어야 인생도 편한 건데 앞으로 고생하게 생겼어. 아유 짜증나. 하지만 사이놈과 사이놈 상간녀를 향한 저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청소는 물론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제대로 사이놈을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아예 치매기가 있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미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사이놈과 사이놈 상간녀는 제 재산에 눈이 멀어서 제가 연기하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하루는 사이놈이랑 사이놈 상간녀가 저희 집을 찾아왔기에 제가 아예 두 사람을 모르는 척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제 어머니 집 비밀번호도 외웠겠다. 제가 알아서 열고 들어왔는데 괜찮은 거죠? 오늘도 집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아저씨 누구신데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누구라뇨? 저 어머님 사위잖아요. 이보세요. 미쳤어요? 저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제 사위라뇨? 저보다도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얼른 병원에 가봐요. 어머님 혹시 치매인 거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처럼 젊은 여자한테 치매라니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여보, 당신 전 장모님 정말 치매인가 봐. 그러면 우리 그동안 괜히 헛고생해서 치매 노인에 돌본 거 아니야? 헛고생이라니! 여보, 지금 우리 완전 땡 잡은 거라고. 이게 웬 횡재냐? 저 노인네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잘만 구슬리면 전 재산 손쉽게 뜯어낼 수 있겠어. 우리 잘하면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전 재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정말이야? 이거 너무 잘됐다. 나 그동안 저 깐깐한 노인네 비유 맞춰주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생도 끝이네? 그러면 우리 빨리 재산 뜯어내고 저 노인네 요양원에 보내버리든지 하자. 그래 그러자. 어차피 노인네 주변에 일가 친척도 없고 치매 걸린 거 아무도 모를 테니 정신 나가 있을 때 전 재산 우리한테 증여하게 만들어버리자. 제가 일부러 치매인 척하는 것도 모르고 두 사람은 제 앞에서 저의 전 재산을 뜯어내고 요양원에 보내버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저에게 차를 마시라며 사위놈과 사위놈 상간녀가 과일이랑 깎아왔기에 저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두 연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뜯어버렸죠. 어머님, 저희가 과일 좀 깎아왔는데 좀 드셔보세요. 이 도둑놈들! 내 큰팔찌 큰반지 어디 갔어? 당장 내 큰팔찌 큰반지 내놔!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본 적도 없는 금팔찌 금반지를 제가 어쨌다고 이러시냐고요? 맞아요. 저도 어르신 금팔찌 금반지 건드린 적 없단 말이에요. 웃기지 마! 니들 내가 금팔찌랑 금반지 한 거 보고 음흉한 눈으로 쳐다봤었잖아. 이 도둑놈들! 그리고 전 사이놈의 팔뚝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아! 이 미친 노인네가 사람 잡네. 아프다고! 그 후 저는 안방에서 자는 척을 했는데 제 치매 연기에 한참을 당하고 난 두 사람은 저에게 머리채 잡힌 곳이 많이 아팠는지 거실에서 울적이며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저 노인네 재산 받아야 해? 그래도 저 노인네 재산이 얼마인데 그래. 장모님 재산이면 우리 그동안 도박하면서 빚진 거 전부 갚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우리 건물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자.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밤인가 저는 사위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다가 일어났는지 잠이 잔뜩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죽을 것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박서방, 빨리 우리 집에 좀 와줘.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당장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와달라고. 나 이러다 쓰러지겠어. 어머님,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면 지금 죽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저한테 전 재산 물려주신다고 유언이라도 남기고 가셔야죠. 제가 지금 저희 차랑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도착하기 전까지 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사위놈은 제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전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놈과 사위놈 상간녀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가득 든 스테인레스 바가지로 두 사람에게 물을 뿌린 후 정신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바가지가 딱딱해서인지 두 사람을 때릴 때마다 쾅쾅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둑이야!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야! 아! 아유, 어머니! 저 어머님 사위예요. 도둑 아니라고. 아우! 장모가 사람 잡네. 어르신 진짜 왜 이러세요?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너무하잖아요. 아파요. 그만 때리라고요. 웃기지 마. 난 니들 얼굴 몰라. 오늘 처음 본다고. 도둑이 아니라면 이 아밤에 왜 남의 집을 도둑 고양이처럼 들어오는데. 이 도둑놈들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두 사람은 그날 저한테 쌍코피가 터지도록 맞고 말았고 결국 저희 집에서 주랭랑을 치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저한테 질렸는지 며칠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인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끝장낼 때가 왔으니까요. 박서방 나야. 자네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네. 무슨 할 말이요? 어머님 또 어디 아프다 그러시고 저 집에 불러서 때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괜찮은 거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줘. 그동안 나 돌보느라 고생한 자네 처도 꼭 데리고 오고. 어머님, 정말이세요? 이제야 재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재산 저에게 물려주시는 거 맞죠? 지금 당장 저희 처랑 어머님 집으로 갈게요. 그렇게 사위놈은 사위놈 상간녀랑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신이 나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재산 물려주셔도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병간호 해드리면서 정말 잘할게요. 어르신 감사해요. 저도 저희 남편 따라 어르신한테 잘하겠습니다. 웃기고들 자빠졌네. 내가 왜 박서방 너 같은 놈한테 피 같은 내 재산을 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줘도 내 재산 1원 한 푼 너 같은 놈한테 절대 못 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먼저 일신을 정리하신다면서 저 재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니놈한테 내 재산을 준다고 그랬어? 내가 지인 중에 나한테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생각이라고 했지. 니놈이 말기암 걸려 우리 아픈 딸 두고 바람 피웠던 거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지금 니놈 옆에 있는 네 집사람이랑 우리 딸 살아있을 때부터 치과에서 눈 맞아서 바람 피웠잖아. 그래놓고는 감히 내 앞에서 뻔뻔하게 우리 딸 장례식장에서 슬픈 것처럼 연기를 했어? 그래놓고 우리 딸 죽고 만난 것처럼 나한테 거짓말을 해?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우리 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 새끼야! 어머님, 이 사실을 어떻게 알긴? 내가 니놈 김치 갖다 주러 간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알았다. 지 마누라 암 걸려 죽게 생겼는데도 지 병원 간호사랑 바람나서 정신 못 차리더니 자기 마누라 죽고 나서 바로 데려와 산다고 니놈을 얼마나 욕했는데!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재산 저한테 물려주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제가 바람 피운 건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제가 지혜 떠날 때까지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지혜도 편히 떠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는 바로 사인엄의 뺨을 있는 이껏 때렸습니다. 그리곤 바로 이야기했죠. 우리 딸이 편하게 가? 우리 딸 떠날 때까지 네놈이 우리 딸한테 잘해? 어디 이거나 두고 그런 말을 해? 저는 제 딸 핸드폰에 녹음된 사인엄과 저희 딸의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딸이 억울하다며 자기 대신 복수해달라고 했던 음성 녹음까지도요. 잘 들었지? 이랬는데도 니놈이 우리 딸 갈 때까지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딸 빨리 죽으라고 그 앞에서 대놓고 노래를 불렀던 놈이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복수 대신해 주려고 니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암 걸렸다고 거짓말한 거였어. 우리 딸 당한 고통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니놈이랑 니놈 마누라가 당해보라고. 내가 니들 괴롭혀주려고 아픈 척 연기한 거였어. 내 딸 저승에서 편히 쉬게 니놈이랑 니놈 마누라까지 전부 인생 나락으로 보내버리겠어. 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리고 니놈 치과에 있는 건물도 전부 내 거인 거 알고 있지? 그동안이야 니놈이 우리 딸한테 잘해주었는지 알고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면서 내 건물에서도 싸게 있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안 돼. 당장 내 아파트에서도 내 건물에서도 나가! 제 말에 사위놈이 식은땀까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혜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알면서도 바람 피운 것도 못된 소리 한 것도 전부 잘못했다고요. 그래도 저 한 번만 용서해주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빚을 많이 져서 저 내일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요. 저 빚 못 갚으면 제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랑 어머님 건물에서까지 쫓겨나면 당장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바람 피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집사람이 저 먼저 꼬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8살이나 어린 것이 저 좋다고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고 배겨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지금 집사람이랑도 당장 이혼하고 갈라설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하고 도와주세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 장모 재산 받겠다고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 내가 먼저 꼬셨어? 네 놈이 먼저 나 꼬셔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사위놈의 상간녀가 사위놈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놈이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며 밀치더라고요. 저리 꺼지지 못하겠어?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 이 자식아? 주변에서 말기 암 걸린 부인 둔 남자 꼬셨다고 나보고 인간 말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꾹 참고 만나줬더니 이제와 날 배신해? 야, 이 나쁜 놈! 갑자기 사위놈이랑 사위놈 상간녀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어? 싸우려거든 니들 집에 가서 싸워. 니들처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에서 싸우는 걸 못 보니까. 그런데 박서방, 우리 딸이 자네한테 했던 말 기억하고 있나? 어머님, 무슨 말이요? 우리 딸이 죽어서도 니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저승에 가서도 두고두고 니놈이 잘못했던 짓들 전부 갚아줄 거라고 했던 거. 그거 지금 내가 우리 딸 대신 갚아주려고. 그렇게 말을 끝낸 저는 저희 집 안방을 향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안방에서 나온 사람들의 모습에 사위놈이며 사위놈 상간녀며 아주 제대로 기겁하고 말았죠. 저희 집 안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위놈이랑 사위놈 상간녀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치과를 확장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렸던 두 연놈의 빚쟁이들이었던 겁니다. 사위놈이랑 사위놈 상간녀를 부르기 전에 두 사람의 빚쟁이들에게 연락해 그동안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며 제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던 거죠. 그러자 두 사람에게 속았단 사실을 안 빚쟁이들이 화가 나 저희 집에 바로 달려왔던 거고요. 빚쟁이들은 두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자식, 나한테 니놈 치과 확장한다고 투자하면서 돈 빌려가 놓고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하고 있었다며? 너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내 돈 갚지 못하겠어? 네 남편 치과 의사라며 자랑하더니 유부남 꼬셔서 결혼한 거였냐? 난 너처럼 더러운 쓰레기 친구 둔 적 없으니까 나한테 빌려갔던 돈 당장 갚아. 나한테 네 남편 치과 확장하려고 한다면서 거짓말로 빌려간 내 돈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로 해선 안 됩니다. 당장 경찰서로 데려갑시다. 이 사기꾼들 전부 제대로 혼 좀 나야 한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아픈 집사람 두고 바람 피웠다가
결국 내 인생 끝장나게 생겼네. 내 인생 망했다고. 아니, 안 돼.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그렇게 사위놈이며 사위놈 상간녀며 빚쟁이들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인터넷 불법 도박도 도박이지만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 돈까지 빌린 일까지 사기죄로 잡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저희 딸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을 받게 하진 못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사이놈이 살던 제 아파트도 돌려받으며 사이놈 치과도 저희 건물에서 내쫓았고요. 두 사람 다 악하게 굴더니 결국 자신의 악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디 교도소에서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딸 대신 복수를 해주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마음에 걸리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딸이 사이놈의 일 때문에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까봐 그게 계속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 딸 핸드폰 보안 폴더에서 제가 그전엔 발견하지 못한 저희 딸이 떠나기 며칠 전 남긴 음성 녹음을 하나 듣게 되었는데 저는 저희 딸이 남긴 음성을 들으며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엄마, 나야 지혜. 아마 이게 엄마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 엄마가 만약 내가 녹음한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박서방이 했던 짓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도 전부 알았겠지? 엄마, 정말 미안해. 자식이 돼서 엄마보다 오래 살면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했어. 그런데 엄마, 나 살면서 불행했던 것만은 아니야.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박서방 그놈이 날 배신한 게 너무 화나고 열받아서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내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그런 나쁜 감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겠더라. 그보다는 엄마랑 남은 시간을 함께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렇다고 박서방 그놈을 용서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른 일로 꼭 벌을 받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엄마, 박서방과 내 일로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 나 마지막에는 엄마가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하게 떠났다는 것만 알아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나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살게. 하늘에서 아빠랑 만나서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나중에 만나. 엄마, 언제나 고맙고 사랑해. 딸의 마지막 메시지에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제대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나중에 좋은 곳으로 가서 저희 딸도 만날 수 있고 엄마가 우리 딸 대신 잘 살고 왔다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희 재산 일부를 정리하며 독거 노인분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누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그저 평안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